이번에는 실질적인 현실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노무사를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 할 수 있냐?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체 교육 같은 걸 가면 회사에서 막 선발된 인원들 와가지고 노무사반 만들어서 강의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회사에서 막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줘요.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정도를 직무에서 배제해서 연수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일도 안 하지만 월급도 그대로 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분들이 좀 떨어지면 엄청 이제 부담을 많이 느껴요. 특히 그 현업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분 일까지 나머지 팀원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연락 좀 힘들어하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공부만 하고 노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여기도 와서도 엄청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막 이러시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찌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살쪄가지고 돌아가면 동료들이 너 거기서 잘 있다 왔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험 가까워오면 이분들 막 거의 식사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. 그렇게 보여질까봐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노무사 시험 떨어지면 갈 길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교과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노동법도 공부하시고 인사관리도 좀 공부했기 때문에 회사에 좀 인사 노무관리 담당 이런 거를 좀 하실 수 있고 물론 노무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담으로 아마 노사 관계만 하실 거예요. 인사는 거의 못 하시고 인사 중에서 노사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사가 그런 면에서 없는 게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넓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되면서 인사 부서가 이제 전문성이 있게 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 노무 담당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근로복지공단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도 아시죠? 사회보험법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할 수도 있고 만약에 노무사 안 되셨는데 인사 분야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대학원을 가시는 거예요. 대학원 가시고 졸업하시면 그 HR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경영지도사도 보면 뭐 인사 분야가 있고 재무가 있고 뭐 생산 분야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뭐 한 4-5개가 있어요. 근데 경영지도사는 어쨌든 자격증 갖고 있으면 경영지도사가 꼭 껴야 되는 이런 직무가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뭐 중소기업 뭐 컨설팅 자금 이런 데는 꼭 경영지도사가 꼭 있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것들은 경영지도사보다는 훨씬 더 좀 수준이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년제 나오셔가지고는 좀 바로 하긴 힘들고 왜냐하면 최근에 그 컨설팅 회사들이 다들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신입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훌륭한 컨설턴트를 키우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가면 바로 일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학원 나오면 훨씬 더 좋죠. 그러니까 적어도 한 석사 정도는 하시면 좋죠. 저도 사실은 뭐 인사나 뭐 조직 이런 쪽으로 이제 대학원 했는데 저희 대학원 출신 거의 대부분이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 거의 없고요. 대부분 다 컨설팅 회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석사 이상 박사 과정 중에 수료만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컨설팅 회사 계시거든요. 컨설팅은 또 약간 적성에 맞는 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고객과하고 계약을 하면 한 3개월 만에 어떤 솔루션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을 좀 바짝 하고 프로젝트 사이에 좀 쉬고 뭐 이런 거 꾸준히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컨설팅 하기 좀 저도 이제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빨리 이제 뭐 감 잡고 뭐 보고서 방향 같은 거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노동의 강도가 너무 강해요. 그 다음에 또 막판 되면 보고서 써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버틸 수 있는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고 이런 거가 괜찮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이런 노사관계 전문가도 할 수 있죠. 노무사 자격증은 없으시지만 노사관계 전문가 뭐 이런 경우에는 대학원 가서 학위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. 뭐 협상 전문가 이런 거 하신다고 하면 자격증보다는 사실 그 사람이 이제 협상에 필요한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노무 관련 뭐 교육이나 강의인데 이런 것도 역시 사실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.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전에 출연하셨던 권기용 노무사도 보고 하면 교장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전교조도 있고
있고 하니까 이제 노동법 관련된 거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강의하러 다니더라고요.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노무사들이 할 수 없는 좀 이런 전문적인 거 하나 해가지고 강의하실 수도 있는 거죠. 추가적으로 아니면 공인노무사는 해봤는데 잘 안 맞지만 세무사 준비를 또 많이 하셔요. 세무사는 조금 돈이 괜찮은 게 뭐냐면 세무사는 반드시 지금 이제 5월달, 6월달 이럴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없으면 이거 이제 신고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뭐 부가가치 신고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세무사가 없으면 안 되는 프로세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수리적인 거가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노무사 공부하셨으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 세무사 공부하시면 또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로스쿨 가실 수도 있고 굳이 꼭 자격증을 뭔가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분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외에는 할 건 없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도 연락하는 학생들 2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 분은 노무사 공부 꽤 오래 하셨고 올해도 이제 굉장히 역량도 있고 하세요. 뭐 운이 없는지 좀 이제 가까스로 떨어지고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과감하게 자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스타일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노무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뭘 하셨냐면 헤드헌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헤드헌팅 회사 있거든요. 삼성동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또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뭐 가끔 밥도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 헤드헌팅 하는데 과거에 노무사 공부했던 거를 잘 접목해서 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헤드헌터가 인적자원 관리에서 모집과 선발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자기 고객들한테 약간 노동법 관련 이런 것도 조금 알려줄 수도 있고 인적자원 관리 이런 것도 좀 연계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 Socie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인적자원 관리자들하고 뭐 학계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하는 인증 시험 같은 게 있나 봐요. 영어로 돼 있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격하시면 외국계 기업의 인사관리자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됐는가 봐요.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기업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한국에서 한번 프로그램 자기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거 시간 되시면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헤드헌팅 하면서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요. 그분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고 한 친구는 제 중대 후배인데 그 친구는 또 법 과목은 잘 하는데 희한하게 경영학과 학생인데 뭐 인사라든가 경조 이런 거에 좀 점수가 좀 안 나와서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한두 번 떨어지니까 그냥 취업을 했어요. 그래도 좋은 회사로 갔어요. 지금은 이제 큰 은행의 어떤 계열사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제 노무사 꿈은 좀 못 버렸나 봐요. 그래가지고 연례 행사로 이제 항상 1차 시험도 보고 합격하면 또 뭐 2차도 보고 하는데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다가오면 뭐 한 1, 2주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는 하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인사와 관련된 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했던 거가 그대로 다 써먹을 수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 노무사를 뭐 전문직으로 아니면 노무법인 들어가시려고 아니면 이제 개업하시려고 아니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취업 스펙 하시려고 하시든 간에 공부를 하시면 이제 써먹을 때는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떠나는 것도 좀 용기긴 하거든요. 너무 오래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딱 몇 년간 해보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거 안 되시면 과감하게 좀 떨치고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6개 분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6개 분야 한번 모색해 보시면 뭐 꼭 합격하면 무조건 더 좋겠지만 불합격한다고 해서 완전 뭐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6개 분야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. 이상으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